정옥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늘도 윤미가 늦었다. 퇴직 후 거의 매일 같이 지내던 절친이 요즘 들어 자주 늦는 것이 신경 쓰였다. 윤미는 올해 61살, 정옥과 같은 또래였지만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일로 찾아오셨나요? 탐정사무소의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다. 정옥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친구가 자꾸 늦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친구 남편이 요즘 유난히 젊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휴대폰 잠금도 바꿨다더군요. 탐정은 차분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케이스들을 수없이 봐왔다.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의 직감이 맞았다. 정옥 씨, 제가 오랜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추측일 뿐이죠.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윤미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였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최근 들어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일단 며칠만 지켜보시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탐정의 조언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주말 오전 동네 서예 동호회 모임이 있었다.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다른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윤미와 그의 남편도 함께 왔다. 부부가 함께 서예를 배우는 것이 보기 좋다고 모두들 부러워했다. 그런데 정옥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윤미와 그녀의 남편이 서로 교묘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일반적인 부부 사이의 애정, 어린 시선과는 달랐다.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느낌이었다. 정호가 오늘 점심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볼까? 윤미가 다가와서 제안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투도 부자연스러웠다. 좋아. 같이 가자.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마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3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을 배신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애써 생각을 뿌리치려 했다. 점심시간 레스토랑에서도 윤미의 행동은 이상했다.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고 누군가의 메시지에 몰래 답장을 보내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었다. 정옥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냥 딸이야 라고 얼버무렸다. 집에 돌아온 정옥은 결국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정말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제 직감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보통 여성들의 촉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옥 씨,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새벽, 탐정은 윤미 남편의 차에 GPS 추적기와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기술이었다. 정옥은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아무 일 없을 수도 있고요. 탐정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 본 인간의 이면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첫날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윤미의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직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GPS 기록도 평범했고 녹음된 내용도 별다를 게 없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정옥은 혼자 중얼거렸다. 친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윤미와의 오랜 우정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탐정은 여전히 신중했다. 첫날에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그의 경험상 이런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날도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정옥은 점점 안심하기 시작했다. 역시 자신의 의심이 과한 것 같았다. 윤미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탐정은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다며 계속 관찰할 것을 권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되었다. GPS 기록에 따르면 윤미의 남편이 평소와 다른 길로 갔다. 목적지는 시내 한복판의 작은 음악 카페였다. 탐정은 즉시 정옥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오시면 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정옥은 서둘러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에 정옥은 말을 잃었다. 윤미와 그녀의 남편이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 부부 사이에서 볼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녹음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려왔다. 윤미 씨, 우리 너무 오래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지겹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윤미의 대답도 이어졌다. 조금만 더 참아요. 정옥이가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정옥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정하고 싶었다. 설마 내 친구는 아니겠지. 뭔가 다른 뜻일 거야. 하지만 탐정의 표정을 보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증거는 아니에요. 탐정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쉽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옥은 윤미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정옥아, 가장 든든한 건 친구야. 남편보다 오래 갈 인연이라고 생각해. 그때는 그 말이 우정에 대한 믿음으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역설적으로 배신을 예고하는 복선이었던 것 같았다. 탐정은 점점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정옥 씨,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완전한 붕괴예요. 그의 말에는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체득한 인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정옥은 윤미와 평소처럼 만났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윤미의 웃음소리,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정호가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윤미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고 싶었다. 카페에서 나누던 대화의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정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다. 윤미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지만 정옥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다. 탐정은 이제 결정적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했다. 정옥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다. 탐정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지금 당장 오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시내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다. GPS 추적 결과 윤미와 남편이 이곳에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었다. 주차장에는 윤미의 차도 보였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정옥 씨, 정말 확인하시겠습니까? 한 번 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탐정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야 해요. 이대로 속아서 살 순 없어요. 모텔 복도는 조용했다. 탐정이 미리 파악해둔 방 번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옥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윤미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정옥이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정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됐어요. 더는 못 듣겠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울음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히려 분노가 솟아올랐다. 탐정은 조용히
사진과 녹음을 계속했다.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들이었다. 이제 충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탐정의 조언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텔을 나오며 정옥은 다짐했다. 이제 예전의 순진한 정옥은 없다.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30년 우정도 25년 결혼 생활도 이제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정옥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미리 연락해둔 터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친구로도 아내로도 인간으로도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만은 내가 지켜야겠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옥은 안도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옥은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늦었네.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둘러댔다. 정옥은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라고 짧게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당황하는 남편을 보며 정옥은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윤미와의 일 말이에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윤미에게도 연락했다. 내일부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윤미는 정호가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라고 했지만 정옥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정옥은 승소했다.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과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변호사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기는 경우도 드물다며 축하해 주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미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결국 이사를 갔다. 남편과도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다. 정옥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어느 봄날 정옥은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의 꽃길을 걸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은 아름다웠다. 손주가 할머니, 오늘 정말 예뻐요라고 말하자 정옥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정옥은 손주에게 말하며 자신에게도 다짐했다. 배신당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탐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정옥은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로 인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새로운 봄, 새로운 시작이었다.